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법원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이어서 심각한 인사농단이 드러나면서 권위와 신뢰를 완전 상실한 김명수 앞날 어떻게 될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김명수 거짓말 파문 최근에 이렇게 일련의 언론 보도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수동적으로 이렇게 임성근 판사에 대한 그런 탄핵에 동조한 게 아니고 이탄희 의원 등 소위 우리법 출신 그런 판사들, 특히 민주당 쪽 정치권과 내통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탄핵을 이렇게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명수는 이제 저는 뭐 보통은 이제 법복 입은 정치꾼, 예. 이렇게 하죠. 법복 입은 정치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후한무치, 예. 표리부동한 위선자, 후한무치, 표리부동의 위선자. 예. 옛날에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지명됐죠. 예. 대법관 안 거친 유일한 게 대법원장이죠. 예. 근데 그때 관용차 대신에 고속버스 타고 동부 터미널 내려서 지하철 예. 2호선 타고 예. 가방 메고 왔는데 그 후에 4억 7천만 원 대법원 예산을 전용해서 호화 관사를 꾸리면 이런 이 후한무치한 그리고 거기 자기 자녀나 손자 놀이터까지 꾸미난 예. 이런 게 후한무치 표리부동한 위선자고요. 그리고 이제 김명수를 보니까 거짓말이 이게 계속 거짓말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예,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딱 깨놓고 이야기해 보면 저쪽에서 탄핵한다고 저렇게 설치는데 예. 어떡하냐 이렇게 말한 게 녹취록에 나타난 팩트고 근데 그 다음에 전혀 뭐 탄핵 얘기가 없었다 거짓말 했잖아요. 예. 근데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또 이게 거짓말을 또 했죠. 예. 이게 9개월 되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뭐 했는데 근데 43분 동안 6번 탄핵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을 부르는 이런 게 김명수. 근데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처럼 이 김명수가 수동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이미 임성근 판사가 세 번이나 이게 사표 내겠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요래 예. 말려가지고 예. 했는데 저는 결국 이제 이 사건은요 3자 공모입니다. 이탄희는 이제 돌격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 이탄희는 이제 아직 공황장애가 재발된 지 아무것도 아니고 예. 3자 공모예요. 누구냐? 첫째 문재인 청와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헌재.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 이 3자가 꾸민 거예요. 청와대가 그 탄핵을 다 지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명수가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헌재가 하루 만에 사건 번호 1호 하루 만에 배당해서 TF 구성했잖아요. 예. 이 3자가 저는 사전에 공모한 거다. 판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헌재도 보니까 민변 출신이죠. 재판장을 그런 분이 맡았더라고요. 늘 좀 진보적이고 그런 쪽이어서 헌재는 국회처럼 법사위처럼 사실조사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라든가 뭐 사실조사도 하고 다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회는 법사위 조사도 안 하고 예. 바로 이제 투표했잖아. 예. 근데 임성근 판사 재판 기록이 10,000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 너 179명인가? 너 이게 뭐 보고 투표한 거야? 신문 기사 찌라시 보고 투표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게 뭐 공소장 하나 들고 찌라시 가지고 하더니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헌재 이석태. 네. 이석태. 예, 맞아요. 이 사람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노무현 때. 예.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민변 회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참여연대 대표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사회이사였어요. 이러면 이게 볼 것도 없죠. 그러네요. 민변, 참여연대, 한겨레 신문, 노무현대 비서관 이런 게 뭐 이걸 뭐 무작위로 뭐 추첨을 해요? 그걸 이게 누가 믿어요? 무작위로 추첨한 우리가 형사 사건도 수석 부장이 다 관여해서 배당하는데 그렇잖아요. 따라서는 이미 헌재는요 대법원하고 이게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미리 짜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 사건 부여하고 TF팀 구성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28일 전에 뭐 속전속결로 한번 졸속으로 해볼까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임성근 판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피 신청 같은 거.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그 상계의 신문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됐잖아. 그러면 이제 이석태는 세월호 특조위원장 했잖아. 그러면 두 개 겹치죠. 겹치면 이게 재척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회피 신청할 수 있거든, 기피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28일까지는 될까?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국회에도 그런 그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언론한테도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런데 지금 12월 14일에 지난해 2월 초에 정기 인사에 있으니까 그때 내 사직서를 받아달라. 그래야 자기도 빠지면 또 거기에 대한 인사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때 12월 14일 날 그렇게 인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행정처장인가가 2월 임기가 다 만료된 뒤에 물러나라. 그러니까 탄핵까지 당신은 기연히 받고 희생의 재단 위에 제물로 바쳐놓은 뒤에 물러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게 바로 거짓말을 부른다는 게 처음에 김도읍 의원실에 보낼 때도 허위 공문서 작성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탄핵 이야기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명할 때요. 그때도 이게 정기인사까지만 기다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정기인사가 2월 9일입니다. 예. 이번에 정기인사 2월 초. 예. 근데 이번에도 수리 안 해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월 말 임기까지 10년이 임기거든요. 2월 말까지 가니까 이게 탄핵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정기인사 운운한 것도 그것도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해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명수의 거짓말은 산을 덮고 그다음에 바다를 메운다. 이게 김명수의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판사가 직업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잡아내는 게 판사입니다. 그렇죠. 죄 지은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의 우두머리가 대법원장이잖아. 근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말해가 들통났는데 근데 왜 아직 사퇴 안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이게 뭐 사표 수리 안 하고 탄핵 당하려고 하나? 김명수도? 왜 사퇴 안 하느냐 말이에요.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말이에요. 자, 하나만 우리 국회 법원에서 심한 죄 중에 위정죄라고 있죠. 예. 위정죄가 무슨 죄입니까? 거짓말하면 처벌한 게 위정죄입니다. 아주 그 중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위정법이 많죠. 예. 앞으로 이게 위정죄 처벌되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 김명수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위정죄로 처벌 안 하고 왜 내만 처벌하냐? 어느 국민이 위정죄 처벌을 받겠느냐고.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처벌 안 하고 왜 내만 처벌합니까? 이러면 이게 일선의 판사들이 뭐라고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다고 지금 판사들이 그러고. 이래가 이게 법원의 권위나 판결에 신뢰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사퇴해라. 안 하면 이게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 내부 게시판 인터넷망이 2판 4판인 모양이죠. 2판 4판. 거기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판사들의 그런 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리 한마디 하고 발 뻗고 자느냐. 나는 그냥 화딱지가 나왔고 밤에 일어나갖고 잠을 못 자고 있다. 뭐 그런 것에서부터 오늘은 전임
그 대한변협 회장 6명이 또 사퇴하라고 성명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명수가 이런 그 안팎에 밀려갖고 사퇴할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후안무치하고 편입부동한 일을 했겠습니까? 물러나지 않죠. 내가 볼 때는 절대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대법원 예산을 갖다가 4억 7천만이나 전용이가 호화스럽게 꾸미놨는데 그 공간에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호화스럽게. 그렇지만 지금 이제 2판 4판이라는 게 법 판사들 사이트인데 예. 가보면 이제 양승태하고 뭐가 다르냐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그 녹취를 가지고 또 민주당은 또 비열하게 물타기 해가지고 야 임성건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녹취까지 해? 저 사람에게 전재수 의원은 뭐라 했어요? 저 사람에게 인성도 탄핵감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음 가지고 비하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2판 4판 가봤더니 들어보니 뭐냐면 이게 그 앞으로 그러면 재판할 때 녹취록 내면 다 욕할 거냐? 녹취록은 증거의 왕입니다. 김명수처럼 상습 사기꾼하고 대화할 때는 녹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도 어제 한 말 오늘 말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만나면 녹음기 들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 이게 김종인 말 아닙니까? 예. 아니 문재인이나 김명수나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가장 방송에서 김명수 논평할 때요 한 단어로 제가 논평했잖아요. 문재인스럽다. 문재인스럽다. 한 단어로. 예. 야, 그 정권에 그 어울리는 대법원장이다. 문재인 정권에 가장 부합하는 대법원장이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 논평을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2판 4판 가보니까 이게 녹취록 가지고 막 이렇게 또 비열하게 물타기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제일 강조하는 게요. 요 사건 보면 시점이에요.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탄핵이든 옛날에 우리 탈원전 그 북한 17개 만드는 것도 시점 있잖아. 예, 예. 2018년에 4월 27일 1차 회담 다음에 2차 그 사이에 17개 만들었죠. 2일부터 5일까지 5월. 아이디어가 왜 그때 갑자기 떠오르냐 말이에요. 시점이죠. 근데 이것도 시점이에요. 임성근 판사가 이 잘못하가 재판받고 뭐 1심에 무죄나고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미 2, 3년 된 이야기죠. 예.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게 이탄희가 뭐 공황장애로 한 두세 달 놀았지만 근데 그 사이에 왜 탄핵 안 하다가 마침 이게 임기가 2월달 다 끝나가는데 왜 지금 할까요? 저는 이거는 임성근은 어차피 실익이 없고요. 그럼 이게 이 탄핵은 아까 제가 청와대 그다음에 헌재 김명수 있잖아. 요 탄핵은 누굴 탄핵이냐? 바로 이제 그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그다음에 정경심이 4년 때린 임정혁.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제 있잖아. 그 집행정지한 홍순욱이나 조미연. 예, 조미연. 예.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간첩이라고 했는데 무죄인 허선아.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이번에 최강욱 있잖아. 최강욱이 야 16시간 위조한 거 이 별거 아닌데 이걸 의원직 상실형 때렸잖아. 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게 누굽니까? 정종근. 예, 정종근. 정종근. 예. 그다음에 손혜원이 있잖아. 예. 손혜원이 되게 1년 6개월 실형 때렸죠. 법정 구속 안 돼도 실형 때렸잖아. 박성규. 박성규. 예. 이런 게 판사들 너 똑바로 해. 판사들 조금만 얘기 하면 이제 우리 탄핵한다. 이런 게 판사들 경고하기 위한 거지. 임성근이야 이미 2월달에 끝나는 사람. 예. 탄핵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지금 이게 현재 정권에 용기 있게 판결 내리는 이런 판사들한테 길들이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탄핵이 아닌가.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도 물론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김명수의 거짓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짓말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법원 내에서는 더 큰 문제는 뭐 자기들하고 직접 좀 관련되는 문제니까 특히 인사농단이 제일 지금 심하다고 법원 내에서는 그게 제일 또 고쳐야 할 김명수가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4명만 말씀드리면 자 첫째 그 윤종섭. 예. 윤종섭 중앙지법의 부장이 있거든요. 저희 법조계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검찰에 이성윤이가 있으면 법원에는 윤종섭이 있다. 예, 그래요? 왜? 이성윤이가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죠. 예. 윤종섭 덕이 경희대 법대 아, 8구학번 26기. 경희대 법대 8구학번 26기가 윤종섭인데 아, 그렇군요.
보통은 우리가 보통은 2년 서울에 있고요. 아주 특별하면 3년까지는 있습니다. 네. 근데 6년째 있는 게 윤종섭이에요. 6년째 있는 게 윤종섭. 아주 왜? 그냥 법원 내에서는 6년 그렇게 있는 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니, 뭐 지방에 향판, 희귀. 지방 기한가가 향판은 6년 아니라 10년, 20년도 있죠. 향판은. 근데 중앙지법의 요직에 6년?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사법농단 사건이 전부 무죄노죠? 줄줄이 무죄노잖아. 예. 근데 이 사법농단의 좌파들이 볼 때 핵심이 임종원이거든. 예. 임종원이가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했잖아요. 예. 임종원. 요 임종원 사건을 윤종섭이가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양은경 기자나 조선일보 기사나 여러 사람 들어봤더니 이 윤종섭이가 계속 이게 그 임종원이를요 어떻게든 유죄 때리려고 변호사들 막 혼내고 갈구고 예. 유죄 때리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초로 이게 법원에 아마 김명수나 대법원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종섭이 너 6년 둘 테니 어떻게든 최초로 한번 임종의 유죄 판결 한번 때려봐. 그래야지 사법농단이 체면이 쓰잖아요. 이게 완전 재판 거래고 탄핵 거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비교할 게 박남천 부장판사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누굴 하냐면 양성태 예. 유명한 예. 그다음에 고영환 대법관하고 우리 박병대 법조계 가장 존경받는 대법관이죠. 네. 고영환, 예. 박병대 이 세 명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명 박남천 이 세 명이 돼서 이미 심리가 끝났잖아요. 이제 판결문만 써면 돼요. 그런데 이번 난리 부렸잖아. 배석 판사까지 다 날려버렸다고 그러대요. 완전히 그냥 날려버렸다. 박남천 부장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검사한테 오히려 적대적인 거예요. 변호사한테 우호적이고. 그러니까 무죄를 쓸 거거든. 예. 박남천이가 양성태나 박병대 고영환 변호사 무죄 쓰면 큰일 나잖아. 예. 난리 버렸잖아. 3년도 안 됐는데. 자, 그럼 이게 6년 잡아 이게 농단 아닙니까? 인사농단이네요. 야, 진짜 정말 이게 두 명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한 명은 3년도 안 돼 날리고 한 명이 6년을 두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이유로 문재인이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윤종섭이가 첫째 문제다.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김미리 판사라고. 여기가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던 여러 사안들을 다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울산 사건 같은 건 지금 뭐 언제 기소가 됐는데 계속 뭐 준비 기일 그런 뭐 논의만 하고 아직까지 뭐 재판 한번 열지를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유재수 무마 사건이다, 조국 사건이다, 뭐 여러 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미리도 3년 지났으니까 옹기하는데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면서요. 그렇죠. 김미리는 이제 언론에서 워낙 두들겨 맞아서 아까 윤종섭이가 경희대 법대 후배고 6년 요거는 잘 몰라요. 이거 모르는 제가 이제 사안이에요. 그 제가 법조계 네. 아니까 네. 하는 거고. 근데 김미리는 워낙 때려 맞고 저도 많이 공격했는데 뭐 김미리는 뭐 볼 것도 없이 조국이 동생이잖아. 네. 조국이 동생이 이제 그 돈을 받았잖아요. 채용할 때. 웅동학원 있죠. 근데 그때 심부름한 사람 1년 6개월 실형 넣었잖아. 근데 조국이 동생은 혐의가 엄청 많고 돈을 많이 묻는데 1년 때리잖아요. 네. 이게 김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일부의 송철호 사건이 있죠. 송철호 사건이 작년 1월 달에 기소됐습니다. 1년하고 1개월이 지났죠. 근데 김미리가 계속 이 문개면서 재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6번의 준비 절차만 했어요. 6번. 근데 왜 안 했냐? 검찰이요. 13명의 증거가 공범이죠. 그래서 정제 1호, 2호, 3호 뭐 몇백 고 증거가 엄청나겠죠. 몇천 개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13명이 뭐랬냐면 한병도나 13명이 내하고 관계없는 걸 왜 내 증거에 붙이느냐. 피고인 13명별로 증거를 쪼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판사가 자꾸 그렇게 해나는 거예요. 검사한테. 피고인별로 쪼개라. 왜 쪼갭니까? 공범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치에서 1년간 이게 뭉갠 게 이게 김밀이에요. 그 다음에 조국 재판 보세요. 유재수 것만 대충 끝나고 선고도 안 하고 조국이 재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진행 안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최강욱이 공직선거법 있죠. 예, 공직선거법. 그 앞에 거는 이제 그 뭐 당연히 걸렸고 8개월. 조국이 13개 있잖아. 16시간 위조한 거. 근데 최강욱이가 선거할 때 나 위조해 준 적 없어. 조국이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해 준 거 없어. 이렇게 자꾸 떠들었죠. 예, 그렇죠. 여기 공직선거법이잖아. 예. 요것도 김미리한테 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김미리가 무죄하면 큰일 나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미리는 아니 공인 뭐 연수원생들 26개 들어보면
에이, 김미리는 가장 좌파다. 이렇게 다 이미 법조계에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공인됐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김미리를 그대로 이게 또 4년째 유임하는 것도 사법농단이다. 인사농단. 이런 부분. 특히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이라든가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을 중용하고 예. 지난번 블랙리스트 1, 2, 3차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아주 그냥 끌어안고 전부 네 사람 인사, 우리법 국제인권법 인사 뭐 이것만 한다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요한 게 중앙지방법원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내 영장 담당 판사를 임명할 권한이 중앙지법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핵심이거든. 영장 담당 판사 4명을 누구로 할 거냐? 이게 법원장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성지용 있잖아요. 춘천 지법원장 했던 분이죠. 예, 성지용.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농단 뭐 진상조사위원, 이런 거 이제 했던 분 있잖아요. 결국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장이 김명수거든. 자기의 그 수족 후배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중앙지방법원장 앉혀놓고, 그 밑에 이제 고연금이라고, 고연금. 예. 그거는 이제 형사수석이거든요. 우리 정신에. 형사수석은 이제 그 다 사건 배당. 예. 이런 거 하거든. 정신입니까? 고연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김명수가 하는 거는 결국에 옛날 군대 하나에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군대 하나에 전두환 노태우 하나에 할 때 뭐 얼마 사조직이 어쩌고 해서 YS가 척결했잖아. 근데 군대도 사조직이 안 되지만 법원은 더 안 되죠. 그럼요. 법원하고 검찰이 사조직에 따라 파벌에 따라 움직이면 누가 이게 사법부 신뢰하고 공정한 재판이 됩니까? 근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여기서 이게 모든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이제 그 사법농단 자기들이 양성태 대법원장 때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얼마나 욕했어요. 자기들이 피해도 안 받는데 실제 그때 동작에 이수진 국회의원 그때 사람 있죠. 예. 덕 봤거든요. 피해자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피해도 안 보고 마치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했는데 지금 이게 김명수가 하는 거는 양성태에 저리 가라죠. 자기 파벌만 요직을 다 하는 정말 심각한 사법농단이다. 이런 부분. 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법부 하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곳입니다. 또 그런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김명수의 그러한 권위와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땅바닥 아니라 지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거래, 재판거래, 인사농단 이런 사람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개한 그런 감정을 넘어서 국격이라든가 품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의 사법부 수장이 이런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사법부 안팎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이런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김명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